연기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조건 5년 연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기간인 5년까지 연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5년간은 이미 연금 수령 시작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연금 수령하신다면 그때부터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액된 연금을 받으면서도 감액이 되지 않는 거죠. 요즘 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에게 딱 맞게 받으려면 언제 받는 게 좋은지 오늘 이 말씀 해주신다고요.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1962년생이신 분들이 생일이 지나면 생일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은 올해 63세가 되신 거죠. 2026년 내년엔 1963년생 분들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1961년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의 연금 수령 나이가 되고요.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가 정상 수령 연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65세가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가 됩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한번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연금 수령 개시 나이가 다르다라는 걸 정리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 말씀하신 거는 정상 수령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고 조기 수령이나 또는 연기해서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때 연령도 정해져 있나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상 수령 나이는 1962년생이신 분들이 생일이 지났을 경우로 63세가 정상 수령 기준 나이입니다. 63세 정상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연금을 조기연금이라고 하고요. 늦게 받는 연금을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각각 최대 5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63세보다 5년을 당기면 58세부터 조기연금 수령이 가능하니까 1967년생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연기연금은 1962년생이신 분들이 최대 5년까지인 2030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기에 수령하면 페널티가 적용이 되고 연기하시면 연금액을 늘려주거든요. 조기 수령하실 땐 1년마다 6%씩 합치면 최대 30% 감액이 되고요. 정상 수령하시게 되면 기준 금액을 다 받는 거고요. 그리고 연기하시면 1년당 7.2%가 증가해서 합산하면 36%가 증가된 금액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거죠. 역시 뒤로 5년을 미룰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당겨받거나 미뤄서 받을 수 있는데 이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정해진 시기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연금 받기 전에 조기연금 신청하는 것이고 연금 받는 나이에 나는 미루고 싶다 하면 연기연금이 되는 건데 신청은 연 단위 또는 월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조기 수령 시 1년에 6%씩 감액이 되는 거니까 월로는 0.5%씩 감액이 되는 거고요. 연기도 1년에 7.2%씩 늘어나지만 월 기준으로 따지면 0.6%씩 적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962년 7월생이신 분은 공단으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을 하셔야 하는데 이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굳이 연금을 받지 않아도 돼. 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연금 수령 나이가 됐어도 아직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안 받아도 된다면 이런 분들에겐 연기연금이 좋겠죠. 여기서 꿀팁인데요. 네.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조건 5년 연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년 최대로. 할까 2년 할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5년을 미뤄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5년 연기를 신청했다가도 예를 들어서 3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를 그만두면 연금을 받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이럴 땐 공단에 손 드시는 거죠. 나 그냥 연금 받을래요 하시면 되거든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획이 이미 되어 있으신 분들 퇴사 예정일이 2년 후다 또는 딱 3년만 연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최대 5년 신청을 해두시고 이후 수령 나이를 결정하셔도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연기연금 비율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연기하고 싶다 하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50만 원은 수령하고 나머지 절반인 50만 원은 5년 연기해서 받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뤄두고 당겨서 받는 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진짜 꿀팁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 조기 수령의 예도 소개를 해 주십시오. 조기연금에 일단 신청하고 나면 지급이 되겠죠. 단 조기연금의 목적인 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채워주고자 함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조기연금 수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조기연금이 중단되는데요.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인 A값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를 말하고요. A값은 매년 변동이 되지만 그렇겠죠.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 원입니다. 네. 월 소득이 309만 원이 넘는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기연금 수령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조기연금에서도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던
기간 중 앞서 말씀드린 기준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꼭 공단에 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서 받으신 금액을 토해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공단에 알리지 않을 경우에 토해낸다는 게 반환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네네. 예를 들어 볼까요? 소득 반영은 당해년도 소득에 대해서 올해 기준이면 2026년도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5년도 1월부터 조기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7월부터 개인 택시 운전을 시작하신 거죠. 개인 사업을.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런데 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연금을 계속 수령하신 거죠.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2026년 5월에 하잖아요. 신고 자료가 공단에 넘어가기까지는 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때까지도 연금은 계속 받고 있겠죠. 그런데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2025년도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는 조기연금이 중단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7월 이후부터 받은 연금은 다시 공단으로 환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수령 나이에 이미 받은 건 빼고 다시 연금액을 계산해서 다시 수령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경우는 소득 금액이 309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그렇죠. A값이요. 소득 금액이 309만 원 미만이라면 계속 받으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 근로자는 연말정산,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난 정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조기연금은 받느냐 못 받느냐 두 가지 경우만 있는 반면에 연기연금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슬기로운 연금 생활이 되실 듯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연금은 중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정상 나이에 수령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정상 나이에도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면 연금액이 중단이 아니라 이제 감액이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감액이 적용되거든요. 국민연금 감액에 적용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입니다. 이 소득의 합산 금액이 309만 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되는데요. 초과 금액에 따라서 감액 퍼센테이지가 좀 다릅니다. 내 소득이 A값인 309만 원을 1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액의 5%가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의 합산 금액이 409만 원이라면 309만 원 초과한 금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의 5%인 5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죠. 내 정상 수령 금액보다 5만 원 빠진 금액이 나오게 되죠. 초과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면 10% 감액이 되고요. 300만 원이라면 15% 이렇게 누진세처럼 차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최대로 감액되는 한도는 50%가 맥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감액이 되더라도 절반만큼은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요. 네. 내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계속 감액돼서 받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의 감액 기간은 수급 개시 시점부터 최대 5년간만 적용이 됩니다. 예. 소득이 있어서 감액이 되더라도 5년간만 감액하고 그 이후로는 감액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 여기서 또 하나 팁이 나가는데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죠. 연기 신청을 해서 최대 기간인 5년까지 연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5년간은 이미 연금 수령 시작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연금 수령하신다면 그때부터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액된 연금을 받으면서도 감액이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으신 분들은 정상 나이에 받으면서 감액이 되는 것보다는 연기해서 수령액도 늘리고 감액도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노후를 위해서 오피스텔을 사놓고 임대 놓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것도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액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내가 소득이 있으면 연기연금 신청해서 5년 이후로 좀 미뤄둬라. 그게 좋겠다라는 말씀이네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정상 수령 또 연기연금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 연금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비교해 주시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65세에 정상 수령하는 경우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30% 감액된 70만 원이 되겠고요. 최대 5년간 70세로 연기하면 36% 증액된 136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증액분은 반영하지 않고 그냥 100만 원, 70만 원, 136만 원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조기 수령 시 연간 총 수령액은 840만 원이죠. 5년 뒤에 정상 수령하게 되면 연간 총 수령액은 1200만 원입니다. 65세 연금 수령 시작해서 76세 때 누적 총 수령액을 보면 조기연금이 1억 4,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정상 수령 총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총액 기준으로 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정상 수령으로 시작한 지 딱 12년 만에 역전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연기연금하고 그냥 정상 수령 연금을 비교해 보면 83세 기준으로 총 수령액이 정상 수령은 2억 2,800만 원, 연기연금 수령은 2억 2,848만 원으로 연기해서 수령한 지 14년 만에 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발생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끝으로 총정리를 짧게 해주실까요? 1969년 이후 출생자로 예시해서 조기 수령하시게 되면 장점은 바로 연금 시작이 가능하죠.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보다는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 대신 조기 수령하시게 될 때 소득이 있으면 지급 정지가 된다라는 점, 감액이 된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정상 수령하시게 되면 감액 없이 100% 수령하시고 소득이 있으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는 점, 연기 수령하시면 최대 36% 인상되고 소득이 있어도 감액이 없다. 특히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고요. 물론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 산정은 정상연금 수령 시의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된다라는 점, 소득이 있다면 감액이 없는 연기 수령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든든 백세 프로젝트 지금까지 김용택 연금 닥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